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는 여의도 주시강 2부,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파월 의장의 연설을 직격탄으로 맞은 블랙 먼데이를 연출했습니다. 정말 코스피 200 가운데 상승한 종목이 단 15개에 그칠 정도로 정말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었는데요. 오늘 힘드셨을 시장 하루 저희와 함께 잘 마무리하시면서 든든한 대응 전략 꼭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장 마감 상황부터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2%대 낙폭을 키우면서 2달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는데요.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는 1.97% 하락 출발을 해서 장중에 2.58%까지 밀리며 2,417선을 저점으로 찍었는데요. 후반부에 낙폭을 좀 줄이나 싶더니 막판에 또 밀리면서 저점 부근에서 마무리했습니다. 4거래일 만에 파란불을 켰고요. 오늘 코스피는 2,426선을 찍으면서 마감 지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홀로 6천억 원 가까이 매수하면서 시장을 방어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지수 하락했는데요. 외국인은 4거래일 만에 매도 우위, 또 기관은 3거래일 만에 팔자세를 보였습니다. 금융투자와 사모펀드 중심으로 매도했고요. 반면에 연기금과 은행은 사들였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도 체크해보시죠. 오늘 코스닥 지수는 2.74% 빠진 780선에서 시작을 해서 오전에 3% 넘게 밀리면서 775선을 저점으로 찍었는데요. 780선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779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볼까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 집계됐고요. 반면에 기관이 2거래일째 매도하면서 하방 압력을 키웠습니다. 기관이 홀로 1,599억 원의 물량을 순매도했습니다. 이번에는 환율도 체크해보시죠.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에 달러 가치가 또다시 치솟으면서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19.1원 급등하면서 1,350.4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연고점 경신은 물론이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13년 4개월 만에 1,350원을 돌파했습니다. 이어서 특징 섹터를 살펴보시면 미국 잭슨홀 미팅 여파로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그 와중에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은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수혜 기대감도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태양광 관련주 안에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2파워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19%대 급등하기도 했고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세도 들어왔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8%대 급등 마감을 하고 오늘도 8.71% 오름세 보이면서 13,1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번에는 풍력 관련주도 살펴보시죠. 이 안에서는 태용이 가장 크게 시세를 냈는데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2거래일째 이어지면서 오늘 6.23% 오름세 보였습니다. 13,650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CS윈드와 효성중공업도 나란히 3%대 오름세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여행주도 살펴보시죠. 오늘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회가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자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여행 관련주들도 시세를 냈습니다. 종목들 살펴보시면 참 좋은 여행이 가장 크게 올랐는데요. 오늘 이 종목 하락 출발을 했지만 장중에 5.83% 급등하면서 1,900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고점 부근에서 마감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세까지 들어왔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이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사들였는데요. 오늘 4.37%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또 모두투어까지도 3.26% 오름세 보이면서 17,4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에 오히려 수혜가 기대되면서 상승한 종목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그 수혜 기대감에 푸른저축은행이 오늘장에서 부각이 됐는데요. 오늘 장중에 상한가까지 갔다가 좀 아쉽게도 풀리긴 했지만 그래도 23.62% 급등하면서 12,3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또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 등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채권 추심업체인 고려신용정보와 SCI 평가 정보도 함께 급등을 했는데요. 고려신용정보 같은 경우에는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또 SCI 평가 정보는 장중에 14%대 오르기도 했고요.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켜면서 오늘 6.77% 오름세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유상증자 결정으로 급등한 두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H1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에 장을 마치고 1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하면서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졌는데요. 오늘 11% 가까운 급등세 보이면서 1,320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또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도 금요일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대상으로 598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이 소식에 지난 금요일장에서 시간외에서 상한가를 갔고요. 오늘장 그 기대감으로 20% 상승 출발을 해서 상한가를 터치했지만 아쉽게도 윗골이 달고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7.82% 오름세 보이면서 4,69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시간의 특징주 살펴보시죠. 시간외에서 HB솔루션이 오름세 보였는데요. 삼성 디스플레이 베트남과 248억 원 규모의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소식에 시간 내에서 5.71% 급등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마감 상황 꼼꼼하게 정리해봤고요. 그럼 여의도 주시강 2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 세 분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아이린 최명성 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내내 시장이 기다렸던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설을 듣고 세계 증시가 모두 다 함께 충격에 빠졌는데요. 덩달아서 함께 놀라셨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긴급 진단 받아봅니다. 주제부터 확인하시죠. 지금부터 긴급 진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금리 인상 예고 대응 전략은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밤에 파월이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뉴욕 증시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3%대 급락을 했고요. 오늘 우리 시장도 양시장 모두 2%대 조정을 받았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참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럴 때 좀 저가 매수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든든한 대응 전략 세워보시죠. 먼저 앞으로의 시장 전망과 전략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조은정보위원님. 네. 어느 정도 예상은 한 거잖아요. 분명히 매파적인 발언을 할 거다 예상을 했는데 그것보다 시장이 이렇게 많이 빠질 줄은 몰랐어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힘든 월요일이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잭슨홀 미팅 결과하고 그것이 또 증시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이번에 또 조정 성격이 어떤 거냐,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향후 전망 순으로 풀어볼까 합니다. 네. 자, 첫 번째 이제 오늘 회의 결과를 요약해 드리면 이미 다 아시잖아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결국 그 파월이 아주 명료하고 간단하게 9분 동안의 연설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그 물가 잡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적정 인플레이션 2%대까지는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를 잠재우겠다. 그래서 빅 스텝 또는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미국에서 회의가 이제 금융 회의가 일어나는 것이 FOMC가 있고 이건 연준 의원들이 하는 거고 오늘 잭슨홀 미팅 같은 경우는 각국 중앙 총재들도 좀 참여하는 그런 이벤트가 되는데요. 거기에서 상징적으로 좀 어떤 미국에서 이렇게 좀 강하게 발언을 함에 따라서 시장이 그 충격을 받는 모습입니다. 결국 미국도 블랙 프라이데이를 연출했고요. 나스닥이 4% 가까이 크게 하락했죠.
한국은 오늘 상승 종목수의 하락 종목수의 비율을 보게 되면 1대9 정도 되면서 패닉장을 연출했습니다. 다만 미 증시에 비해서 그래도 견조한 조정을 보였어요. 아시아 증시가 뭐 홍콩도 다 일본은 좀 충격이 있었지만 중국도 그렇고 그렇게 큰 영향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그러면 조정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이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잭슨홀 미팅 그것을 빌미로 한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이격 조정 성격이다. 특히 이제 7월 달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고 이제 결국 또 이제 8월 달 참 숨고르게 하고 9월 달 상승을 위한 그런 호흡 조절 성격이 강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어떠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잭슨홀 미팅이 비관적이보다는 좀 긍정적인 그런 포인트에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드리면은 이미 시장은요, 자이언트 스텝이 됐던 빅 스텝이 됐던 금요일 날 미국 증시, 또 월요일 날 동남아 증시, 여기에서 상당 부분 반영됐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시장 흐름을 볼 때 어떤 걸 보실 필요가 있냐면은 주도주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주도주가 꺾이면 그 장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역시 주도주가 건재하고 있다. 뭐 잘 아시겠지만 2차 전지 폐배터리 재활용 그런 섹터에서 세비캠이라든가 성일하이텍, 그다음에 또 하나솔루션, 태양광 대장이죠. 그다음에 포스코케미칼, 미래나노텍, 또 이수화학 이런 성장주들이 오늘 또 전고점을 돌파하거나 또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멋진 수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왜 지금 비관적이지 않고 이번이 이격 조정의 성격이고 9월을 위한 호흡 조절인지 한번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코스피 차트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스피는요, 한번 차트 보실까요? 7월 달 초 그 질곡의 구간에서 지수로 봤을 때 12% 정도 올랐어요. 거의 조정 없이 올랐거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조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반등이 나오고 이게 하락 A, 반등 P, 하락 지금 C파동이 오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C파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일단 보게 되면 오늘 갭 하락을 했어요. 주가의 특성상 갭 하락 또는 갭 상승은 거의 메우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지금 조정은 지난번 상승폭에 이 딱 나오죠. 한 2분의 정도 되돌림, 1차 2분의 정도 되돌림을 준다면 2,400포인트에서는 테크니컬 리턴, 리바운딩이 나올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 코스닥을 보시게 되면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거 몇 프로 올랐냐면 17% 올랐어요. 17% 오르고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한 번만 더 조정을 받게 되면 대략 2분의 정도 되돌림을 주거든요. 제가 왜 이 기술적 분석을 말씀드리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뉴스에 따라서 매매하다 보면 늦거나 늘 공포스럽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선행해서 움직이는 게 바로 기술적 비율에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조금 더 매크로하게 보게 되면 월보 하나 보실까요? 이게 바로 7월 달 많이 올랐기 때문에 8월 달에서 또 지 정도 만들면 또 9월 달 상승의 룸을 좀 남겨놓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나스닥을 이제 보시게 되면 나스닥이 급락 나왔기 때문에 나스닥 3 차트를 볼까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많이 내렸냐, 다우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대비 지수가 25%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게 되면 많이 올랐으니까 또 2분의 되돌림 주게 되면 60일선 정도 돼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대략 11,900포인트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을 멈추고 상승 전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우시겠지만 앞으로 한번 시장 추이를 잘 지켜보면 어쩌면 기회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조은정보위원은 금리 인상에 대한 건 이미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됐고 또 주도주가 지금 건재하기 때문에 시장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습니다.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이번에는 아이린 위원님. 네, 보니까 파월 의장이 8분 50초 동안 인플레이션이란 단어를 몇 번 외쳤다고 하는지 아세요? 무려 48번인가요? 네, 맞아요. 45번인가요?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시장에 얼어붙은 거잖아요. 네.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우리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같은 경우는 박스권에서 움직일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제 9월 달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이제 지수가 조금 밀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9월 한 달 동안 많이 밀릴 때 좋은 종목들을 좀 담으시면 어떨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8분 연설 동안 그 시총이 한 40조 날아갔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또 아시아 증시도 굉장히 많이 좀 하락세가 두드러졌고요. 또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 하락 종목 수가 역대 5위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추가적으로 이제 투심이 조금 얼어붙은 상황에서 지금은 종목을 가져가야 되느냐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되게 마음이 좀 안 좋으실 것 같은데 실상 내용을 보면은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심각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긴축이 좀 더 길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축이 우리가 조금 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완화되지 않을까, 통화정책 좀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사라졌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또 노동시장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강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 4달에 자이언트 스텝은 따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또 한국은행과 한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창용 총재가 이제 빅스텝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미국이 금리 인상을 종료를 하지 않는다면 연내 종료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가 먼저 금리 종료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도 역시 한은도 마찬가지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조금씩 할 수 있다는 가능성.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 시장이 계속 지속적으로 좀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고 6번 연속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런 부분 중간중간에 계속 지속적으로 약간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난 뒤에 다시 또 추가 하락 나올 수 있는 그런 이런 이유를 만들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원달러 같은 경우 이제 최고가를 경신했죠. 그래서 연내 최고가를 또 경신하면서 1,350원 인사를 돌파를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계속 강달러가 지속되고 있는 과정이고 그래서 한 1,400원까지도 열어두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고 지금 가스 가격이 지금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은 겨울에 다가갈수록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이제 원달러 같은 경우도 연말로 갈수록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투심이 굉장히 이번 달 한 달은 조금 위축된 위축된 모습이 나올 거기 때문에 박스권 안에서 잘 매매하시는 전략이 중요하다. 오늘 매매 수급 동향을 보면은 외인들은 그렇게 팔아치우거나 그러진 않은데 이제 기관을 중심으로 굉장히 매도세가 확연하게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은 저점을 일단은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자는 그런 심리가 굉장히 좀 강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유 종목을 너무 많이 가져가시지 마시고 시장에서 이제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그리고 시장이 반등을 하게 되면은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한 3종목에서 많게는 5종목 정도만 가져가시고 현금 비중을 항시 30에서 50% 정도 열어두시면서 매매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부정적인 얘기와 또 긍정적인 얘기를 조금 좀 말씀드리면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서 S&P 같은 경우 4천을 하회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내놓았는데 지금 현재 웰스파고 같은 경우 그런 얘기를 해놓은 것이 지금 이제 S&P 500이 4,060선에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4,200선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지수가 이제 밀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다우 지수도 마찬가지, 나스닥도 마찬가지, S&P 500도 마찬가지 월봉상 고점 돌파를 못하고 밀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달은 다시 음봉이 한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조금 더 열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밑으로 다우지수 같은 경우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3만 포인트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11,000포인트 그리고 S&P 500도 3,750포인트까지 한번 열어두시면서 이제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튼 조금 더 부정적인 의견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참고를 하시고 글로벌 최대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서도 미국 시장 자산 시장이 한 20%에서 25% 정도 날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조심해서 나쁠 거 없습니다. 9월 한 달 조금 우리가 내주 같은 경우도 이제 본다면 선업 동시 만기일 있고요. 그리고 우리 추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명절을 앞두고 조금 더 시장이 조정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13일에 8월 CPI가 발표된다는 점
그리고 이제 16일에는 뭐 16일, 20일에 또 FOMC가 있습니다. 이런 거 좀 참고하셔서 조금 돌다리도 두드려 간다 보시면서 좀 오늘 이달의 저점을 만약에 9월달 저점을 말씀드린 대로 좀 잡는다면은 그때 이제 조금 시장의 주도주들을 조금 천천히 분할로 매수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질적인 포트 전략까지도 자세하게 좀 세워주셨는데요. 포트 안에 3개에서 5가지 종목을 가져가고 현금 보유를 좀 늘려보자는 그런 보수적인 의견 주셨으니까요.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최명성 위원님. 네네. 조금 전에 아이린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네. 시장에서 환율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네. 이제 1,400원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커지고 있거든요. 네네. 정부가 오늘도 또 구두 개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안정을 못 찾고 있잖아요. 네네. 네, 많이 불안한데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너무 이제 불안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많은 이제 주식시장에 뛰어들 23년간 보는데 세계 이제 경제,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있는 분들이 엘리트들이 간혹 오판할 때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그 국민이라든가 이제 세계에 많은 이제 고통을 주는 뭐 사람들이 많은데 뭐 대표적으로 러시아 푸틴이 되겠죠. 근데 오늘 제가 볼 때 그 이제 파월 연준위원장이 상당히 좀 오판을 한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제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말을 참 부드럽게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간 거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하는데 기업이나 가정에 또는 주식시장이라든가 뭐 채권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에는 최소한의 피해를 적게 하고 지혜롭게 하겠다 이런 발언을 해야 되지. 지금 파월 의장이 한 것은 기업이든 뭐 가게든 뭐 주식시장이든 부동산이든 어떤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금리는 계속 올리겠다. 연준에 도전하지 마라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식하고 용감한 바람인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 시장이 1000포인트 빠졌습니다. 지금 미국에 수백조가 날라갔어요. 우리 한국 국민이나 주식하는 사람이 뭔 죄가 있습니까? 오늘 수십조가 날라갔거든요. 그럼 이 책임을 누가 질까요? 파월 의장이 질 수 있습니까?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질 수 있습니까? 뭐 안 집니다, 이분들은. 내가 볼 땐 무책임한 발언인데 지금 다행히 미국에서 엄청난 파월 의장을 비난하는 글이나 여론이 많이 들고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일시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가장 근본은 그러니까 모든 일이 터지면 근원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물가 상승이 왜 일어났을까요? 1번은 코로나입니다. 2번은 뭘까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면은 연준 의장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뭐 정치적이든 군사적인 경제적으로 빨리 이걸 끝내든지 막을 생각을 해야지 무턱대고 금리만 올린다고 뭐 물가 안 잡힙니다. 예를 들게요. 지금 한국 전 세계적으로 가뭄과 홍수가 나가지고 올해 뭐 채소 상추부터 몇 배 올랐죠. 금리 올렸다고 상추값이 떨어집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금리를 지금 뭐 3.5% 10% 올렸다고 없는 가뭄에 죽고 홍수에 떠내간 상추가 뭐 가격이 싸지냐고요. 만약 금리 올리는데 오페크에서 내일부터 감산하면 소비가 폭등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 순조롭게 자연스럽게 해야지 이렇게 뭐 금리만 많이 뭐 가게 고통 주고 기업에 고통 주고 주식 중앙 폭락해도 니네들은 고통 감수해라. 우리는 연준은 끝까지 금리 인상 이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오판을 했어요. 오판을 하고 시장에 엄청난 불안과 고통을 준 거죠. 이 책임을 누가 이렇게 감당하냐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어리석은 발언이고 저는 일시적으로 이건 발언이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좀 있으면 미국에 중간선거가 있거든요. 중간선거가 있는데 주식시장 폭락에서 당선된 대통령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시적인 거고 뭐 걱정하시다 이거 앞 부분에서 우리 좋은 정부이 아림이 잘했지만 너무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연준 의장이 말 한마디 했다고 너무 이제 혼선이라든가 불안해하실 필요 없고 일시적이고 저는 시장은 떨어졌으나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페이스 그대로 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명석 위원은 오늘장 하락세 좀 일시적인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이런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암시하는 파월 의장의 연설 때문에 특히나 금리 부담에 더 민감한 성장주들이 크게 급락을 했습니다. 미증시 보면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4% 가까이 빠졌고요.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5.81% 급락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우리 국민 주식,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기술주 보유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하락할 때 물타기를 하자니 더 빠질까 좀 부담스럽고 그럼 지금 저가에 매수를 할까 하자니 혼자서는 좀 결정하기 힘드실 것 같은데요. 새 위원들의 대응 전략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좋은 정보 위원님. 네. 기술주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나스닥이 많이 빠지고 코스닥이 네. 좀 안 좋아서 이제 굉장히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술주는 종언이 아니다. 그러니까 마침표는 아니다. 다만 지금은 쉼표다. 콤마.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를 5가지를 들어서 한번 제가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 지금 제4차 산업혁명주로 구분되는 성장주는 20년 만에 온 빅사이클입니다. 이게 대세림이거든요.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금리가 많이 오르면 그다음에 또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고 그렇게 되면 또 원래 캐시커가 잘 안 되는 성장주가 부담이 되면서 주가가 하락할 것이다. 이런 교과서적인 논리를 우리가 많이 배웠거든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그 기업들이 말이에요. 지금 감익 또는 영업이익 증가율이 둔화되는 구간에 있어요. 그러면 미래의 먹거리를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의 먹거리를 찾는 게 바로 성장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보게 되면 어떤 이유가 됐던 최근에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져오면서 주가 상승이 크게 일어났던 2차 전지, 최 배터리 그것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겁니다. 제가 그리고 또 주식은 항상 논리고 과학이거든요. 아까 잠깐 환율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환율을 어떻게 보냐면 환율이 높은 것은 원달러 환율이 약세인 것은 뭐냐면 강달러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 시장이 미국에서 계속 강달러만 유지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수출 기업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강달러가 하게 되면 기업들의 채산성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 또 주택 가격도 좀 하락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계속 강달러 유지할까요? 저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릴 거고 오늘 증시에 충격을 주기는 줬지만 채권 시장은 비교적 안정됐어요. 제가 준비한 PPT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2년 만기 국채 수익률 주봉입니다. 굉장히 안정됐죠? 3.47%에 머물고 있는 그런 영역이죠. 이게 지금 굉장히 나스닥은 4% 가까이 하락했는데 이건 안정됐죠? 10년 만기도 3.124예요. 이렇게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고 만약에 이게 진짜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면 얘도 또 유동을 쳤겠습니다. 아니죠? 그러면 이제 결국 리세션을 알리는 미국의 10년하고 2년 장단기 금리차를 보게 되면 이게 가만히 보시겠습니까? 19년, 20년 지금 구간이거든요. 지금 구간도 베이시스가 0.5%까지 내렸다 상당히 축소시켰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이미 바닥을 쳤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스닥 월봉 주가는 어떻게 되죠? 예, 이때부터 어김없이 이렇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될 때 반대로 주가는 상승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실 게 뭐냐면은 외국인들을 제가 아침에도 이제 이런 전략을 무료톡방에서 제시해 드렸는데 저희 스탠스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724억 정도 매수를 들어왔네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시장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다. 기술주 끝났느냐? 성장주 끝났느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다만 기술주도 여러 가지 이제 섹터가 있잖아요. 반도체, OLED, LCD 있지만 사실 성장주 전체로 스펙트럼 넓게 보면 2차 전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끝나지 않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기술주는 지금 잠시 쉬어가는 것뿐이다. 특히나 2차 전지 쪽 좀 긍정적으로 밝게 바라봐 주셨네요. 그럼 이번에는 아이린 위원님, 네. 기술주가 지금 조정을 받았는데 보유자분들은 지금 팔자니 손실이 아까워서 너무 슬프실 것 같고 그냥 가만히 관망하자니 그것도 답답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제 중요한 건 현금이 있냐 없냐의 차이죠. 제가 현금이 있다면은 차분하게 이제 바닥을 지켜보면서 바닥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면서 평단을 낮추고 조금 더 이제 하반기까지 가져가시는 전략 유효하다 보여지고, 근데 현금이 없으시다면은 어느 정도 비중을 조금 일부는 매도를 하셔서 현금 챙기시고 아랫단에서 조금 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것은 실전 매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요. 그것도 종목마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수익이 나시는 건 아니니까 일부 그냥 이런 마인드로 조금 매매를 하신다면은 현금도 조금 가지고 있으면서 여유로운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3.9% 하락을 했는데요. 이제 일단 기술주 같은 경우는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고금리가 유지된다면은
어차피 달러도 지속적으로 강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 또 영향도 강하고요. 그런데 이제 뭐 최근에 보면은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쪽은 미국의 헤지 펀드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성장주가 더디지만은 성장주가 지금 뭐 많이 빠지고 있고 또 빠져서 어느 정도 시간 조정은 좀 필요하지만은 다시 한 번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가치주보다는 이제 수익이 조금 클 수 있는 성장주 쪽으로 매수가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왔었고 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헤지 펀드들이 레버리지를 이제 뭐 팔고 매도를 하고 동시에 애플이나 아마존 쪽을 이제 뭐 성장주 이런 성장주 종목 중심으로 편입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호소식도 조금 있으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어느 정도 시장의 저점을 9월 한 달 찾게 된다면은 이제 시장 방향성은 또 단기적으로 다시 한 번 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2,300에서 400 가두리 안에서 9월 한 달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부정적으로 본다면 2,300까지 열어두셔야 된다 보여지고 그렇지만은 너무 부정적으로 안 본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이번 달에 말씀드렸듯이 FOMC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도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고 우리 시장도 내주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습니다. 추석도 우리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충분히 쉬어갈 수 있기 때문에 현금 비중 잘 확보를 하셔가지고 매매하시는데 어려움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린 위원은 지금 요즘에 미국 헤지 펀드들이 최근에 기술주를 많이 사들이고 있는 점 잘 짚어주셨는데요. 기술주 전망 아주 밝게 바라봐 주셨네요. 네, 그럼 이번에는 최명성 위원님. 네네. 금리 인상에 취약하기 때문에 기술주가 이렇게 조정을 받은 거잖아요. 네네. 오늘 조정이야 조금은 그래도 참아볼 수는 있겠지만 네. 이게 좀 지속이 될까 봐 그게 제일 두려운 거거든요. 근데 지속이 되더라도 참 재밌는 현상이 있는데요. 한국 시장은 항상 시장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앵커님 한번 질문하겠는데요. 네. 이 앵커님 하시면 단 한 주라든가 한 주 단위로 해서 테마가 없었던 시장이 있었던가요? 그건 없었죠. 그렇죠. 네. 항상 뭐 IT 테마, 새로운 테마가 그렇죠. 늘 무슨 있었죠. 제가 듣도 보지도 못한 테마가 일주일 단위 계속 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성장주든 기술주든 약세일지언정 항상 우리나라는 테마적으로 있거든요. 또 실적주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이 2,300개니까 제가 볼 때 2,300개는 실적이 좋아요. 그리고 테마주가 매주 이렇게 돌아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앞에서 이제 두 분께서 잘 이제 정리를 해주고 또 좋은 정보님이 좀 미국이라든 한국에 대해서 자세히 정확하게 잘 짚어주기 때문에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명석 위원은 당장의 수익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테마주와 실적주에 좀 집중하면서 대응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고 대응까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내 계좌를 구원해 줄 만한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좋은 정보 위원님. 네. 네, 어떤 종목을 좀 집중해 볼까요? 공교롭게 오늘 주제가 딱 일주일 전 주제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때는 조정이 많이 일어났고 네. 이제 오늘은 또 파월 때문에 이렇게 많이 이제 조정이 일어나서 저는 이럴 때 오히려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 언어 이렇게 그것보다는 사실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특히 흔들릴 때 제가 맞든 틀리든 비교적 그 선명한 노선을 가지고 이렇게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는데 제가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 드렸냐. 여러 이렇게 지금 이제 숨고르기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딱 하나 섹터를 조금씩 바로 에너지였습니다. 네. 에너지 맞아요. 날아갔죠. 예, 그래서 우리 머니투데이 시청자분들께 저도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좀 보셔야 되는데 정유, 가스, 태양광, 풍력, 그다음에 또 뭐 이렇게 2차 전지까지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장에서 수익 낼 수 있는 건지 지수보다는 역시 종목 흐름을 노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가스에서 새로운 종목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금비입니다. 금비가 어떻게 가스 그런 관련 주냐고요. 자, 여러분들 주식은 논리고 과학이라고 했죠. 차트를 보시겠습니까? 이게 첫째는 황금 맥점에서 저희 약간 넘버 5 양양음이에요. 두 번째 이게 가스 관련주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유럽이 그 유리병 같은 거 만드는 분야가 굉장히 발달됐습니다. 그걸 뭘로 만들죠? 예, 바로 가스로 만듭니다. 그래서 코스탑이 엄청 됩니다. 제대로 만들지도 못합니다. 아마 유리병 대량에 놓을 겁니다. 그럼 국내에서 만드는 게 어디죠? 금비하고 그다음에 과거의 삼강 클라스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이거 오늘 상한가까지 뽑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이렇게 하면 다 수익 난다. 역시 또 태양광에서는 지수 전혀 상관이 없다. 이거 뭐죠? 하나솔루션 그 황금 백점 전략의 맨 마지막 저점을 잡아서 지수가 상관없이 신고가를 하고 있죠.
60% 상승했습니다. 또 풍력에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좋은 수익을 내고 있는 CS 베어링, 이것도 완전 바닥에서 지금 한 42%나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네요. 하여튼 카메라에 대해서 남들이 안 볼 때 난 항상 연구하고 공부하시고 저점을 잡는 게 성공 투자의 비결이 아닌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겠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에서 하나만 더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2차 전지를 봐야 되면 페파트를 보셔야 돼요. 예, 세비캠 성일하이텍의 탑픽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리튬이라든가 니켈 이런 것이 다 이제 에너지 무기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원 무기화. 그래서 저기 불가리아든가 페루 같은 데서 이것 가지고 지금 무기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와 관련해서 사실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도 포스코 케미칼이 있긴 하지만 이것도 리튬 수소나 분말 강원 업체다. 이렇게 연구를 해서 이것도 오늘 신고가를 경신해서 45% 좋은 수익을 냈다. 이렇게 요약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테마 안에서 위원님이 황금 맥점을 포착한 원탑 종목들 많이 소개해 주셨으니까요. 꼭 관심 꺼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아이린 위원님. 네, 위원님은 지금 시점에서 어떤 종목이 우리 계좌를 좀 지켜줄까요? 좀 현실적으로 돌아봤을 때는요. 일단은 우리가 고려 신용 정보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고려 신용 정보는 여러분들께 이제 1차적으로 이전에도 한번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신다면은 지금 이제 11,000원 전후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이제 20% 정도 한 2주 만에 수익을 드렸었습니다. 이번에도 다시 한 번 더 오늘도 시초가에 포착을 했는데요. 오늘장 13% 급등했다가 8%로 잘 마감해줬고요. 이제 대표적인 채권 추신 업체죠. 그래서 앞서서도 이제 한번 앵커분님이 말씀 주셨는데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자를 못 내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다. 그래서 채권 추신 업계가 화랑이 올 수 있다. 예, 그래서 이 종목이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금융주와 함께 움직인 종목이 채권 추신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동사도 함께 조금 더 지켜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이 종목 단기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조광 IL 같은 경우는 사실상 바닥에서 한번 포착을 해서 1,600원 이하에서 한번 포착을 해서 굉장히 큰 수익이 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통해서 여의도 주식시장 종목 왕으로 들여서 목표가 이상 도달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좋은 흐름이 조금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태조 이방원이라고 해서 원전주 중심에서는 또 이제 조광 ILI가 한 번 더 또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리 인상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고려 신용 정보 그리고 핫한 원자력 테마 안에서 조광 ILI까지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는 최명성 위원님. 네네. 네, 위원님은 지금 어떤 종목을 가장 좋게 보실까요? 이제 금리 인상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네. 뭐 미국도 오를 것이고 한국도 오르면 그 관련주가 가겠죠. 금융주요? 네. 네. 근데 뭐 KB금융이라든가 뭐 하나금융, 뭐 신한지주보다는 작은 중소형주가 가는데 오늘 보면 이제 푸른저축은행하고 이제 제주은행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바로 보면 설명드리는데 뭐 푸른저축은행은 이제 대출 관련주죠. 대출 뭐 이렇게 하는데 예금 대출인데 제가 이제 예전에 뭐 방송 보시 아시겠지만 앞에서 항상 바닥에서 추천을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7,500원대에 있는 주식이 26,000원에서 거의 100% 이상 갔는데 보시면 항상 주식은 오르고 내릴 뿐입니다. 단 그때 테마만 있으면 되는데 오늘 장중에 거의 상한가까지 갔는데요. 이 주식 앞으로 금리 인상 되니까 가만히 있어도 수익이 나겠죠. 그래서 대출 이자가 오르니까요. 그래서 이 종목은 15,000원에서 17,000원까지 갈 수 있고요. 또 다음 종목이 제주은행도 제가 이 부분에서 앞분에 항상 바닥권에 이제 튀어 올라온 주식은 제가 추천하는데 4,000원짜리가 10,000원대 거의 뭐 120%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했고 이번에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이 가벼우니까요. 그러니까 제주은행이라든가 푸른저축은행은 이제 가볍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이제 이슈를 받아서 금리 인상 수혜를 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8,000원에서 9,000원 갈 수 있으니까 이제 금리 수혜주로 해서 이렇게 은행주를 찾고 싶으신 분은 제주은행이라든가 푸른저축은행을 보시면서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의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종목 푸른저축은행, 제주은행 두 종목이나 소개해 주셨으니까요. 잘 관심권을 두시고 수익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장 주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장 이슈왕 살펴보겠습니다. 네, 내일장 첫 번째 이슈입니다. 유럽연합이 현지 시간으로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체코 프라하에서 외무장관 회의를 갖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회원국 차원의 러시아인에 대한 관광비자 발급 중단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논의 결과도 지켜보시죠. 두 번째 이슈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2022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특히 사우디 네옴시티의 최고 투자 책임자가 이번에 방한을 해서 사업 브리핑을 진행하는 일정에 정부와 국내 건설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관련한 소식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정부가 2023년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내일 발표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인데요. 당장 내년 예산부터는 재정 기조를 긴축재정으로 전환을 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구상입니다. 13년 만에 예산안이 축소될 전망인데요. 결과도 확인하시죠. 마지막 이슈입니다. 국내 최초의 셀프 수소 충전소가 인천공항에서 내일부터 가동이 됩니다. 그동안 국내 수소 충전소는 운전자의 직접 충전이 금지돼 왔는데요. 수소차 운전자의 편의성과 수소 충전소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 셀프 충전이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관련한 소식까지도 지켜보시죠. 이상 내일장 이슈왕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새 위원들의 보유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황금백정 포착의 달인 좋은정보위원회 세비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8월 10일에 68,400원에 진입을 해서 당일의 상한가를 시작으로 급등세를 이어간 종목인데요. 매일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도 장중에 14%대 급등했습니다. 현재 최고가 수익률 114%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와, 위원님. 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이 종목을 들어가고 싶네요. 예, 일단 네.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진짜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점, 황금 맥점에서 잡으면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어요. 먼저 축하드립니다. 초단기간에 115% 가까이 수익을 냈고요. 시세 대장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차트 한번 보실까요? 이럴 때 잡는 거예요. 내용 있는 종목들을. 그러면서 오늘 또 우리는 또 공략해서 좋은 수익을 냈단 말이에요.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이것은 일단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이제 이름 보내야 됩니다. 제2의 세비캠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유자분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제2의 세비캠은 오늘 방송 후에 무료 공개 방송에서 또 알려주실 거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는 림파고 아이랜유언의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T 중공업인데요. 이 종목은 지난주 목요일에 1,900원에 매수를 해서 금요일에 장중에 20%대 급등하면서 이틀 만에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현재 12,800원 찍으면서 17.43% 수익 기록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네. 방산주들 오늘도 순환매가 돌던데 네. 목표가를 달성했지만 좀 놓기는 아쉬울 것 같은데요. 네, 아직까지 가는 말이라고 보시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지켜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추가 상승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K바닥 맛집의 최명성 위원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두산 인프라 코어인데요. 이 종목은 8월 10일 5,880원에 진입을 해서 바닥을 제대로 탈출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장중에 19.65% 슈팅이 나오면서 현재 최고가 6,820원을 찍었고요. 현재 수익률 16% 가깝게 챙기고 있습니다. 위원님, 네네. 목표가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네요. 네, 더 갈겠죠. 자,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2주 전에 추천했는데 오늘 거의 20% 가까이 수익이 나왔죠. 어제. 그래서 이 종목 7,000원, 8,000원 보고 계속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도 추가 상승 계속 노려보면서 목표가 빨리 달성하기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새 위원들의 새로운 종목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우리 황금백점 포착의 달인 좋은정보 위원님. 네, 제2의 세비캠은 무방에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건 제2의 세비캠은 아니고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오늘 제가 네. 들고 온 종목은 HYTC입니다. 2차 전지 장비 그런 업체인데 폴란드, 중국, 미국 등 해외 법인까지 설립을 해서 이제 글로벌화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계획된 그런 회사입니다. 실적도 상당히 좋습니다. 영업이익 한 20억 정도 되면서 한 21% 증가한 예가 되겠네요. 자, 차트를 보실까요? 이때 한번 급등이 나오고 최근에 2차 전지 장비 한화기술을 비롯해서 엠플러스라는 흐름이 괜찮았거든요. 이 종목도 3스타 나와서 음선이 나오고 있네요.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시초가에서 16,000원 정도 매수, 목표가 19,000원, 손절가 13,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HYTC 목표가 19,000원 보고 한번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림파고 아이랜 위원님.
네. 네, 위원님은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자, 오늘 저희 최근에 시장과 조금 무관한 종목을 가져오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금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남해화학을 좀 가져왔습니다. 남해화학은 제가 낮 방송에서도 이제 추천을 해드리고 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흐름인데요. 최근에 이제 비료업체, 네덜란드의 세계 최대 비료업체가 이제 아모니아를 감축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난 3월에 이어서 이번에도 다시 한 번 더 전체 생산량의 한 35%나 이제 감축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남해화학이 급등이 나오고 좀 쉬어가는 흐름이고 또 아무래도 예전에 많이 갔다가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탄력 있게 조금 쉬어가는 흐름 나올 수 있지만은 이 지속적인 상승이 조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11,300원에서 시초가에서 11,3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3,000원 이상 14,000원까지 열어두시고요. 손절가는 1,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료 관련주 중에서 남해화학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14,000원 잡아주셨네요. 그럼 이번에는 K바다, 우리 바닥 맛집 최명석 네네. 위원님.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어요? 이 종목은 제가 3일 동안 매일 6시간씩 우와. 쳐다봤던 종목이에요. 네. 정확히 기대가 되네요. 쳐다봤는데 요즘 보면 이제 세계적으로 가뭄이라든가 이렇게 장마가 이렇게 일어나면서 농산물 관련주가 많이 상승하고 농기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모든 작물이 다 이제 쓰러져 가고 다 죽었죠. 그래서 그 관련주가 가는데 대동기라는 종목인데요. 농기계 및 자동차 등의 부품을 전문적으로 이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전년 대비 매출과 영업이 증가하고 있는데 바로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지금 2주째 엄청난 거래량과 우상승하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시중에 뉴스 보면 무상증자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자 운이 좋으면 더블 바로 가죠. 그래서 이 설이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9,700원이고요. 1차 목표가 11,000원, 2차는 12,000원 이상 되고 손절가는 제가 8,500원을 줄 테니까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상증자 기대감이 있다고 대동기업 말씀해 주셨네요. 새 위원들의 새로운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네, 여러분들 요즘처럼 이렇게 힘든 하락장 속에서 당일의 상한가를 갖고 또 13거래일 만에 115% 가까운 수익을 기록한 세비캠 아까 보셨죠? 놓쳐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 오늘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 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오늘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예, 이렇게 힘들 때는요, 7월 달 같은 때 한번 반추해보는 것도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리가 수익을 내려면 남들과 다른 편에 서서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 잡으셔야 됩니다. 황금 100점 전략은 그렇게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 콕콕 찍어서 여러분께 좋은 수익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새벽캠을 보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새벽캠처럼 내용이 있으면서 바닥에서 시작하는 종목 포기하실 겁니까? 오늘은 제가 아주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힘드셨던 우리 개인투자분들을 위해서 저의 정말 야심차게 준비한 무방인인 만큼 또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오늘 함께 하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밤이지만 하여튼 밤잠 좀 멀리 하시고 오늘 무방 많이 오셔서 함께 수익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네, 좋습니다. 제가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주식왕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하시면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좋은 정보 위원 사진 아래에 있는 방송 입장 버튼만 클릭하시면 되고요. 많은 분들 오늘 꼭 참여하셔서 이런 힘든 장 속에서도 제2의 세비캠 같은 알찬 종목들 꼭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현재 시간 미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부디 내일 아침에는 좀 상승 마감을 해서 우리 시장 상승 랠리 다시 이어가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내일 밤 10시에 만나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